안녕하세요. 이슈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로 한번 오늘은 이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혼이요? 네. 이혼. 최근에 이제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 네. 소식도 있었고, 그렇죠. 또 뭐 그 전에는 화제가 되었던 네. 이혼 사건들이 이제 네. 김민희, 아, 홍상수 감독, 네. 이혼 이야기도 한참 있었는데, 네. 그 관련해가지고 이혼 네. 절차에 대해서 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슈님이 생각하기에 네. 부부간에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혼을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으세요? 뭐 동사무소 가서 이혼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일단 결혼은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 네. 결혼하겠다고만 하면 되는데 네. 이혼은 일단은 어쨌든 법원에 가야 되거든요. 아, 법원에 가야 돼요? 일단 네.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혼에 이혼에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협의 이혼하고 네.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하는 게 빠를 것 같으세요? 부부간에 재판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혼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협의 이혼 신청을 네. 해서 빨리 끝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네. 부부간에 협의가 되면 네. 협의 이혼 신청을 하는 것보다 네. 그 재판상 이혼 신청을 하는 게 더 빨리 끝납니다. 아, 빨리 이혼을 할 수 있다고요? 더 빨리 끝나고 네. 더 절차도 간소하죠. 아, 실제로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네.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게 돼요. 아, 이혼 조정 절차라는 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요. 예. 네. 아, 네,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끊겼는데요. 네, 네.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재판상 이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먼저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협의가 돼 있다고 하면 네. 처음부터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거를 네. 하는 게 가장 빠르게 진행될 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차이가 뭐냐면 네. 이번에 이제 이 송혜교 씨하고 네. 송중기 씨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이 네. 성립됐다는 기사들이 네, 많이 기사를 나왔잖아요.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네. 협의 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비교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신청을 할 때 네. 부부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법원에 가서 신청서 접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사랑과 전쟁 이런 이걸 보면 그쵸. 항상 부부가 법원 앞에서 네. 만나고 끝날 때쯤에 법원 앞에서 나가면서 끝나잖아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신청서를 접수할 때 부부가 같이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걸 거치게 돼요. 아, 네. 좀 생각해 봐라 이거죠. 그래서 네, 항상 그런 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드라마에서. 4주 후에 뵙자고 네. 나오잖아요. 4주 후는 보통 왜 그러냐면 아이가 없으면 네. 아이가 없으면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 네. 그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3달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요? 숙려 3배나 기간을. 늘어나네요. 숙려 기간. 그래서 신청서 접수 후에 네. 최대 이제 3달까지 숙려 기간 끝나면 네.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그래도 이혼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부르거든요. 네. 그럼 그때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2번을 같이 가게 되고 네.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혼이 성립됐다는 걸 확인하는 결정문이 나오죠.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 구청이나 시청에 가가지고 네. 이혼을 하게 됐다는 서류를 접수를 하시면 이혼이 되는 건데 그래서 네. 최소한 2번은 만나야 마주치게 되네요. 되죠. 네. 근데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면 양쪽에서 변호사가 네. 출석해가지고 이혼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양육권, 네. 유자료, 재산 분할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네. 조정 결정을 받으면은 그걸로 이혼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끝나게 되는데 이혼 조정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그때 송중기 씨, 송혜교 씨 사이의 어떤 내용을 보면 네. 상당히 이제 강경한 태도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송중기 씨가 네. 이제 뭐 이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응하지 네. 않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폭로할 듯한 뉘앙스의 그런 게 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 조정 신청을 일방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받아들일 수 않을 수 있는데 네. 그 이제 얘가 그 홍상수 감독이 네. 이제 김민희 씨랑 사귀면서 네.
그 현재 아내분이죠. 그 네. 아내분과 이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혼 조정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 아내분께서 조정 이게 신청을 하면 네. 이제 법원에서 우편물이 올 텐데 네. 일단 수치를 거부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정이 결렬돼서 네.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네. 어느 한쪽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지 않으면은 네. 이혼 조정 결정이 결국은 네. 이제 부결이 돼서 네. 조정 절차가 안 되고 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네.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파탄주의하고 유책주의라고 하는데 네. 그 어렵네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쪽이 서로 이혼의 조건이라든가 네. 이 내용이 다르고 이혼하기 싫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한쪽에서.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떠한 걸 가지고 이혼을 시켜줘야 되느냐. 예. 하면은 이제 파탄주의는 네.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이 났으면 네. 이혼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의고 네. 유책주의는 네. 책임 있는 네.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책임 없는 사람만이 이혼을 신청할 수 있고 혼인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혼 신청을 해도 네. 이혼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유책주의인데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 간통을 하는 사람, 바람핀 사람이 네. 나 이제 본부인에게 이혼 신청을 하게 됐을 때 네. 예, 이혼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 유책주의의 태도죠. 유책주의. 예. 네.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신청할 수가 없는 거고 자격이 없다 이거죠. 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신청하느냐.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어떤 둘 중에 하나인데 뭐일 것 같으세요? 그냥 얘기만 들어봐가지고는 네. 뭔가 유책주의가 아닐까 싶은 네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그 홍상수 씨가 네. 결국은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갔잖아요. 네. 넘어갔는데 이 이혼 이제 이게 결국은 기각됐죠. 자기가 바람 폈는데 왜 이혼 신청을 하느냐 그렇죠. 이런 건가요? 예. 그게 원칙이고 이게 2015년도에 대법원 이제 판결도 한 번 있었는데 네. 이 대법원 그 대법관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몇 명인가요? 5명 정도 되나요? 13명입니다. 13명이요? 아우, 많네요. 13명인데 네. 그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 중에 다수결로 의견이 정해지는데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이 고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붙었는데 네. 일단 6대6까지 갔고 한 사람은 그 다른 한 사람이 네. 그 유책주의로 손을 들었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양승태 대법원장이었던 현재는 재판 중인. 그래서 7대6으로 유책주의가 그대로 남아 있고 파탄주의를 지금 채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예외 조항을 둔 게 있는데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또 부부간이라는 게 생활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많죠. 바람을 폈는데 쭉 살고 있는 거죠. 생계비도 계속 주고 같이 살고 시간도 오래되고 어떤 생활 보장을 전부 다 부양을 다 하고 시일도 오래되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외적인 특별한 사유인 경우에는 비록 어떤 일방에게 어떤 유책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그래요?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둔 게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 유책주의였고 결국은 홍상수 씨가 이혼을 실패했죠. 그러면은 이혼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셔야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면책이 아니고 파탄주의 이런 것도 많이 있나요? 그 사실상 나라마다 이제 채택하고 있는 게 다른 거니까요.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 이제 그 주요 사유는 이제 특히나 이제 여성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어떤 유책주의가 그런 그 생각이 깔려 있죠. 과거에 그렇잖아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남자가 대부분이었고, 그렇죠. 바람을 경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바람이야 남자 혼자 필 수는 없는 거지만 남자 여자 같이 피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남아 있는 그 여성이겠죠. 보통은 그렇죠. 그 보호를 위해서 유책주의 제도가 많이 운영이 됐었죠. 앞으로 또 조금 시간이 달라지면 바뀌면 충분한 배상하에 어떤 파탄주의가 인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혼 소송하고 그러면 양육권, 친권 이런 게 정해지고 나면 네. 이 양육비를 한쪽에서 이제 아이들이 클 때까지 지급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판결은 지급하라고 났는데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많죠. 아. 예, 무조건 이제 사실은 양육비가 부부 공동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데 네.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양육을 하는 사람한테 양육비를 넣는 거잖아요. 네. 돈을 입금을 시키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예. 네. 대책이 없죠. 그렇겠네요. 예, 네. 예전에 그런 잠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 유명 운동 선수들도 프로야구 선수도 이혼하면서 네. 양육비나 이런 걸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산정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 기간 되는 동안에 뭐 사실상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렇게 자기 급여를 숨긴다거나 재산을 그렇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축소시킨다거나 해서 네. 양육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자기 자식인데 네,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아니 또 뭐 심한 경우에는 이혼하고 나서 나중에 그 자식이 어떤 사고로 사망했을 때 뒤늦게 나타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내가 유족이니까 보상금을 내가 다 타가야 된다. 그런가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면은 친권이라든가 양육권은 어떤 일반 보통은 양육하는 사람한테 친권이 이제 부여되는데 예외적으로는 이제 공동 친권을 뭐 주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돼서 양육 친권은 없을지라도 어쨌든 부모 자식 간의 재산 상속 순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모가 사망했고 유일하게 남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었는데 뭐 그 자식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쨌든 친부모에게 재산 상속권이 1순위이기 때문에 항상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차마 그 욕을 하기에도 아까운 그런 경우가 몇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혼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합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빠를 테고 만약에 한쪽에서 이제 거부를 하면은 이것도 뭐 계속 늘어지겠죠? 거부를 하게 되면은 재판상 이제 이혼 사유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뭐 형법이나 민법처럼 어떤 법률의 특정한 조항 때문에 법리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혼을 주로 담당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너 잘못이 크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쭉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뭐 녹음이라든가 녹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게 많고 사실 이혼하는데 책임이 크다고 어느 한 사람이 생활비를 많이 쓴다. 카드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런 건 별로 이렇게 또 피책 사유로 안 봐줘요. 근데 뭔가 좀 약할 것 생활 습관이나 같네요. 이런 것들은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사실상은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별거를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던가 뭐 계속해서 그 간통이라든가 바람 피우고 이렇게 다닌다던가 이런 어떤 책임적인 사유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뭐 시댁이라든가 처가 쪽에서 자기에게 대한 지나친 학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은 성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계속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예외적인 사유가 필요해야지 유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각 사유 아니면 그에 준하는 특별한 어떤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들을 많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모아놔야지만 어쨌든 유리하기 때문에 벌써 이게 증거를 모을 때부터 이미 파탄이 나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 도대체 누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 증거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말하면 또 말싸움에서 남자가 여자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죠. 그렇죠. 남자가 말로 이기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간에 하여튼 재판상 이혼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 비율을 따지는 것이 쉽지 않고 알겠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또 상대방을 말려 죽이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전략으로 나오는데 좀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수입이 있는 사람이 카드를 전부 다 정지시킨 다음에 유리한 이치를 점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피해서 학대를 피해서
그 뭐 친정에 간다거나 아니면 네. 뭐 자기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피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잘못으로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혹시라도 집을 일단 나가야겠다 싶다면은 네. 집을 나가는 구체적인 사유를 이렇게 네.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네. 뭔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문자든지 녹음이든지 네.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좀 힘들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혼 굉장히 많겠죠? 이혼하는 사람들이? 3명 결혼하면, 3부부 결혼하면 한 집은 이혼한다고. 네, 그런 했으니까, 얘기 들어보긴 했는데. 예, 지금 저희 이제 둘이니까 누구 한 명이 오면 3집 중에 한 집은 이혼하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네. 이혼하는 사례들 보면은 네, 재밌는 거라든지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남의 일이라서 뭔가 특이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이한 사례요? 네. 특이한 사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지금 뭐 이부진 씨도 이혼 지금 2심을 진행 중이잖아요. 이혼 지금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뭐 재산 분할이라든가 위자료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재벌들의 이혼은 또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보통은 특별하게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부부간의 이혼은 금방 끝나죠. 금방 협의 이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재산이 이렇게 걸린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혼을 통해서 재산 분할이라든가 이걸 받게 되면 그 소득세 같은 걸 내진 않아요. 이혼으로 이제 재산이 분할될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라는 건 처음부터 누구 재산이었냐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찾게 되는 과정이고 그렇긴 한데 이제 재산 분할 과정에서 혹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게 되면 자기 명의로 넘겨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아파트는 네가 가져라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 취득록세라든가 교육세, 뭐 농어민 특별세 일단 내야 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건 내게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은 소득세나 뭐 재산세를 별도로 내지는 않습니다. 되고 이혼 과정에서 이제 그 양육권 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양육권 분쟁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어느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그 가버렸을 때예요. 그냥 애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현재 이제 부부니까 이혼을 하기 전에 이미 이혼 소송 중이던 언제든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이 아이를 되찾아오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친권이나 양육권을 결국은 이렇게 뺏겼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걸 납치로 볼 거냐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아이를 데려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렇군요. 그런 점이 있어서 이게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나?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일단 아이를 데리고 오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있죠. 양육권을 자기가 갖고 싶다 하면은 뭐 그거는 좀 별받은 문제인데. 그건 다른. 그러니까 내가 키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제 면접 교섭권이라는 걸 주잖아요. 일주일에 이틀씩.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계속 그쪽에서 키우는 거죠. 친권이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계속 아이를 양육하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게 당장 뭐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나중에 또 데리고 가고. 이게 아이가 있으면은 진짜 뭐 여러 가지로 참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이를 데려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안 뺏기기 위해서 항상 그 앞에 그쪽 가족이 이렇게 지키고 서 있기도 하고 어디들 가든지 간에 상당히 불안하겠네요. 그렇죠. 항상 불안한 상황에서 살고 있고 초등학교 앞에도 항상 서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폭행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문에 그런 무력 동원해서 경찰을 막 부르기도 하고 또 많이 생기고 단순히 이제 뭐 이런 걸로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혼으로 다 끝나지 않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혼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들었네요.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